네, 그래도 코스닥 시장 반등 노려보고 있습니다. 지금 간신히 빨간불을 켜내고 있고요. 오늘 코스닥 시장 안에서는 하드웨어 쪽보다는 소프트웨어의 강세가 나타나고 있고, 코스피 시장에서는 오늘 운송업체 그리고 화학업체들의 강세가 나타나고 있네요. 과연 시장 안에서 눈에 띄는 종목들 무엇이 있는지 마감 직전에 전략 세워드리겠습니다. 정종택 매니저, 김태성 본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대로 빨간불로 마감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시장 안에서 우리가 봐야 될 종목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만나보시죠. 오늘의 돌파 후보주 루닛입니다. 다보스 포럼에서 광폭 행보를 보여주면서 많은 기업들의 러브콜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주가도 오늘 그에 화답하고 있거든요. 주가 강세 나타날까요? 정종택 매니저는 매수해도 된다. 김태성 본부장은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먼저 정종택 매니저님, 최근에 의료 AI주라던가 AI 관련된 의료기기주들의 주가가 살짝 좀 쉬어가는 양상이었거든요. 네. 오늘 이 루닛과 함께 좀 많은 종목들이 부각을 받고 있던데 무언가 이유가 있을지요? 사실 저는 이제 이 업종 자체가 굉장히 큰 시세를 분출했다가 조정을 잘 받고 있고요. 이제 저는 이제 바닥에서 네. 주가들이 좀 턴어라운드 하면서 올라갈 수 있는 초입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코어라인 소프트라는 기업도 오늘 주가가 8, 9% 가까이 좀 올라가는 부분이 있고요. 아무래도 업황 자체가 상대적으로 지금 지수 따라서 좀 힘을 못 받았었는데 다시 한번 좀 바닥 테스팅 완료했고 조금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루닛이라는 기업은 이제 호주 관련된 기업도 인수도 했고요. 오늘 나온 뉴스도 좀 있다 보니까 다시 한번 이쪽 의료 AI가 관심을 받으면서 전 주가가 좀 다시 한번 랠리를 좀 많이 펼쳐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성장 섹터 자체를 본다고 했을 때는 최근에 주가 흐름 괜찮았거든요. 로봇도 마찬가지고요. AR, XR 관련주들도 마찬가지고 반도체주들도 성장주로 포함시켜서 얘기 드린다고 하면 반도체주도 좋았는데 유일하게 성장 섹터에서 힘을 못 받았던 쪽이 저는 이쪽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제 전체적으로 업황이 좀 바닥을 잡고 올라가고 있는 초입에 있다라고 얘기를 드리겠고 그래서 저는 이제 매수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지난번에 루닛, 뷰노 이런 기업들이 실적 시즌에 살짝 휘청거렸던 적이 있었잖아요. 네. 당시 많은 분들이 이 기업을 실적 보고 매수한 사람이 어딨어라고 했지만 실적이 예상치 도달하지 못하면서 한번 주가가 크게 출렁했던 적이 있었는데 네. 이번 4분기에도 그런 것들이 좀 반복될 수도 있을까요?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될까요? 우선은 반도체 쪽을 한번 대입해서 보자면요. 네. 11월 중순, 그러니까 작년 3분기 분기 보고서 제출했을 때 지금까지 주가 랠리가 좋았던 거는 아나운서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아무래도 실적이 좋은 기업들이 주가 흐름이 좋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제 이쪽 의료의 쪽은 사실 가시적인 실적이 흑자로 나오기까지는 상당 부분 좀 시간이 좀 걸릴 거고요. 그런 부분들이 저는 이제 작년 4분기 실적이 미진할 거라는 것들이 지금 업황 자체 그리고 개별 기업들에도 주가에 좀 반영돼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짝 주가들이 출렁일 수 있지만 궁극적인 방향성은 좀 지금부터는 주가가 워낙 많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위로 올라가는 방향성을 보고 있다라고 좀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루닛 현재 구간에서도 7%가량의 상승 유지하고 있습니다. 75,000원에서 상승 마감 준비하고 있고요. 정종택 매니저, 루닛 포함한 의료 AI 기기주들이 아주 건전한 조정을 받았기에 다시 되돌릴 수 있는 구간에 돌입했다라는 매수 의견, 강력 매수로 정리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돌파주 확인해 보죠. 엔캠이 정말 뜨겁습니다. 저희가 며칠 전에도 수상한 종목으로 이 종목을 다뤘는데 오늘 또 하락을 끊어내고 13% 넘는 급등 보였거든요. 두 분의 생각은 어떤지 보시죠. 정종택 매니저는 매도, 김태성 본부장은 보유 의견입니다. 전액 1위 업체인 TNC가 체코 공장의 전액 건설을 취소했다고 하는데요. 네. 이 소식 때문에 오늘 엔캠이 오른 게 맞을까요? 타이밍이 좋았을 뿐 네. 그게 다가 아니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네. 일단 엔캠 기업 입장에서는 사실 이제 지난해 엄청나게 큰 금액을 들여서 증설을 좀 공격적으로 했죠. 특히나 이 전액 같은 경우에는 유통기한이 굉장히 좀 짧은 물질로 알려져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생산해서 넘기지 못하고 그쪽에서 이제 생산해서 바로 라인에 지금 투입이 되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다 보니까 아마 이제 그때 엔캠에서는 이런 계산을 했을 겁니다. 지금 증설해서 어차피 잘 팔리니까 내년에
앞에서 번 돈 가지고 지금 투자금 빨리 갚아 나가야지. 아마 이제 그런 계산을 했을 것 같은데 막상 지금 연초 다가오면서 2차 전지라든지 전기차 이 전방 수요에 대한 불확실성이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들이 연출이 되고 있어요. 포드도 그렇고 대다수 이제 브랜드 완성차 기업들이 2차 전지의 수요가 생각보다 굉장히 좀 빠르게 둔화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타나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양극재, 음극재, 뭐 셀, 뭐 따지지 않고 네. 최근에 2차 전지 전기차 관련주들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엔캠만 유독 많이 좀 올랐어요. 이것은 사실 이들이 내포가 보여줄 수 있는 실적으로 올랐다라기보다는 수급의 이동 때문에 저는 올랐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 그 수급이 뭐 다 빠졌다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여기서 또 강한 상승세가 나오기도 저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배터리 4대 요소 중에 하나잖아요. 전해액만 있어서 배터리를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이 다 있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전해액만 가는 것도 저는 이상 급등 현상이기 때문에 너무 공격적으로 신규 매수를 하시는 것은 조금 불안하다. 네. 대신에 현재 구간, 어제 이제 조정에 용감하게 또 트레이딩 하신 분들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 분들은 수익을 볼 자격이 저는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까지 이렇게 좋은 시세가 나왔다라고 하면 지금보다는 내일 시초까지, 그러니까 내일 장 초반까지 한 번 더 보시는 게 더 좋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유지만 단기 보유 의견이에요. 저희 차트 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이틀 전에, 이 거래 전에 장대 음봉이 기록되면서 18% 넘는 급락에 엔캠의 그동안의 상승이 살짝 브레이크가 걸린 듯 했습니다. 전일도 추가적인 하락이 나와서 저희 시청자분들도 어제 엔캠을 참다 매도한 분들은 오늘장 좀 힘드셨겠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오늘 이를 절반 정도 되돌리는 상승이 나왔다라는 거죠. 우리 김태성 본부장님은 단기 보유이고 정종택 매니저는 분할 매도 의견 주셨거든요. 좀 차트를 보고 이야기해 보자면은 현재 구간에서 한 이전 고점까지를 목표가로 두고 분할 매도하는 게 그나마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일까요? 네, 저는 우선 지금 이제 말씀 주셨던 1월 19일 날 장대 음봉의 종가 자리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 가격만큼 지금 회복했기 때문에 전고 라인을 다시 한번 돌파할 수 있는 힘은 지금 생겼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상부터 조금씩 분할 매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이제 엔캠에 대한 실적을 간단히 좀 보니까 QOQ로 그러니까 작년 1분기보다 2분기, 2분기보다 3분기 영업이익이 계속적으로 역성장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2차 전지 섹터 자체가 분위기는 안 좋은데 아무래도 전액 쪽이 좀 강했던 거는 수출 데이터가 좀 최근에 좋았고요. 그리고 LFP 배터리가 주력이 된다고 한다고 했을 때는 그 LFP 배터리에 많이 들어가는 비중이 바로 전액입니다. 그러면은 사용량이 많아지니까 그런 거에 대한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보존 기간이 좀 짧다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미국 공장 내 기업을 가지고 있는 특히 엔캠이라는 기업이 좀 주가를 좀 강했던 것 같은데요. 전고 바로 직전 고점 부분 이상부터는 조금씩 분할 매도해 나가는 전략이 맞아 보입니다. 네, 그래서 엔캠 분할 매도 단기 보유 의견이니까요. 현재 구간에서 매수보다는 이제는 매도 타이밍을 다시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돌파주 보시죠. 오늘장 화장품주가 굉장히 강해요. VT도 오르고 아모레그룹주도 상승하고 있는데 인디 브랜드 돌풍 속에 이 대형주들의 반등 나타날 수 있을까요? 두 분의 생각은요? 두 분 모두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먼저 정종택 매니저, 오늘 아모레퍼시픽을 포함한 아모레그룹주의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네. 그동안 우리가 좀 그런 저가 화장품에 관심을 많이 보였다면 네. 사실 그동안 좀 소외받았던 이 아모레퍼시픽 그룹주도 상승할 수 있을지 특히 그 실적 시즌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크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LG 생활건강 실적 데이터는 잘 안 좋게 나왔습니다. 네. 좀 부진했고요.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이제 신생 기업을 이제 M&A를 하다 보니까 그 기대감으로 주가가 최근에 좀 강했던 부분도 좀 있고 아무래도 이제 이 LG 생활건강이라든지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중국향 매출 비중이 좀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이제 뭐 탈중국 그리고 이제 디지털화 이런 과정 속에서 다시 한번 또 관심을 좀 받을 수 있게 된 부분도 있고요. 아무래도 뭐 실적 부진이라는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제가 봤을 때 주가에 좀 반영이 되면서 재료 소멸이 됐다고 좀 보여지고요. 이제부터는 직전 분기보다 조금 더 실적이 좀 특히 이제 영업이익이 회복되는 모습이 나오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보면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화장품 업종 같은 경우는 좀 두 부류로 나눠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대형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LG생건 그리고 아모레퍼시픽은 조금 실적 추이를 보면서 접근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계속적으로 좋은 데이터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 실적 대비 좀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을 찾아가시는 것도 중요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대형주들은 실적이 다시 한번 돌아서는지 그러면서 주가가 다시 올라갈 수 있는 힘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대형주들은 그렇게 좀 보시고요. 중소형주들 중에서도 경쟁사 대비 좀 멀티플이 좀 싼 기업들을 찾아가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확실히 실적 시즌에 기대를 받고 있는 화장품주고요. 그 안에서 아직 좀 저평가를 받고 있는 기업들을 잘 골라보자. 아모레그룹주도 그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네요. 종가 매수라는 의견 드렸습니다. 이어서 다음 특징주도 볼게요. 오늘장 금융주들의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카카오뱅크 재평가 기대 속에 기관 러브콜이 옵니다. 우리도 같이 러브콜 보내볼까요? 두 분의 생각은? 매수로 여기서 일치가 됐어요. 김태성 본부장님. 네. 토스뱅크의 상장 추진이 거의 카카오뱅크를 살렸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네. 그때부터 분위기가 확실히 달라졌거든요. 그렇죠. 재평가가 여기서도 분명히 일어나줘야 되는 겁니까? 재평가를 네. 받을 수 있을까요? 뭐 네. 줄라면 또 시장이 줄라면 네. 주죠. 일단 뭐 카카오뱅크뿐만 아니라 네. 카카오 그룹사들은 저는 여전히 시장의 신뢰를 위해서는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 많은 퍼포먼스를 좀 보여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카카오뱅크 단일 기업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일단 대환대출 상품에 대한 이 판매가 굉장히 지금 긍정적으로 좀 작용이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다른 그룹사들보다는 카카오뱅크가 조금 더 우위에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하지만 조금 찝찝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환대출을 해주면서 다른 쪽보다 이자 수수료를 좀 낮춰 잡은 거.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좋죠. 그런데 기업 입장에서는 높은 영업이익률이라든지 성장을 좀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은 좀 같이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수급적으로도 메이저 주체들이 오랜만에 계속 이제 픽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흐름 따라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종가 기준으로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대신에 길게 보기보다는 저는 1월 15일 날 기록했던 고점을 좀 넘어가는, 그러니까 단기 전략으로 아이러니하지만 좀 대응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가 매수 의견 주셨는데 본부장님, 오늘 네. 금융주들의 강세가 같이 나타나고 있어요. 네. 보니까 뭐 KB금융도 그렇고 신한지주도 현재 강세를 나타내고 있고 벚꽃 배당에 대한 기대가 그쵸. 나타나고 있던데, 지금 카카오뱅크는 단기적으로만 들고 가자라고 했잖아요. 네. 종가 매수 가능하지만 그럼 아예 금융주들의 경우에는 이 벚꽃 배당 기다리면서 조금 더 이벤트를 이용해봐도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마 지금 개인 투자자들 계좌에 네. 금융주가 들어갈 자리는 없어요? 거의 없을 겁니다. 아마 그게 팩트일 것 같고요. 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라고 하면 금융주도 지금은 뭐 방금 말씀 주신 벚꽃 배당이란 부분, 그리고 지금 주도주 업종 자체가 사실 이제 작년에 이 공매도 금지하면서 부작용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왜냐하면 공매도를 못 하니까 개별 기업에 이제 선물을 좀 거래를 하면서 뭐 주도 업종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를 좀 많이 눌리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는데, 그러면 결국 이제 지수가 많이 올라가지 못하는, 지금처럼 제한된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그에 따른 방어적인 성격으로 또 금융주를 또 선택을 하고 있다라고 좀 풀이가 될 수 있어서 저는 이 섹터는 그들만의 이제 섹터일 뿐 개인 투자자분들이 사실 이 섹터에 들어가서 좋은 수익을 내기란 조금 어렵다. 그래도 카카오뱅크만큼은 네. 수익률 게임을 좀 해볼 수 있는 변동성이라는 것들이 이제 보였기 때문에 한번 투자를 해보는 것일 뿐, 금융주 전체적으로 좋긴 좋으나 이게 과연 개인 투자자들 지금 계좌에 큰 변화를 주기에는 저는 역부족이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장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카카오뱅크 종가 매수 가능한데, 그렇다고 금융주에 대한 우리가 적극적인 매매를 해볼 타이밍은 아닌 것 같다 의견이었습니다. 마지막 돌파 기대주 한번 보죠. 엔터주들의 최근 부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Y젠터도 대주주 지원 사격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주가는 좀 미적지근합니다. 과연 언제쯤 살아날 수 있을지 두 분의 생각은요? 정종택 매니저는 종목 교체 의견이고요. 김태성 본부장은 그래도 한번 대주주 지원 사격 믿어보자 매수 의견 눌러주셨어요.
이 YG엔터도 양현석 씨가 200억 원 가량의 자사주를 매입했다고 하는데 지난번에는 JYP에서 박진영 씨가 매입을 했잖아요. 이렇게 엔터사들의 수장이 계속 자사주를 매입하는 거는 자신들에 대한 강력한 기대감을 보여주는 건지 아니면 진짜 돈 벌 냄새가 나서 그들도 매수하는 건지 매니저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사실 이제 YG엔터의 지금 주가를 이렇게 내리막으로 끌어내렸던 가장 큰 요인은 블랙핑크의 이제 개별 활동에 대한 계약이 안 됐다는 부분인 그렇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블랙핑크가 YG엔터에서 차지하는 매출 볼륨 자체가 결코 적지 않거든요. 근데 이거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아티스트가 나올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검토가 좀 필요한 시점이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YG엔터 같은 경우는 뭐 대주주 자사주 매입에 대한 기대감으로는 주가를 올리기에는 아직 약하다라고 좀 보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또 뉴 라이징 스타가 나오면서 어떤 글로벌리하게 좀 뭐 앨범 판매량도 많아지고 그런 부분을 좀 보여줘야만 이 주가도 화답을 하면서 올라갈 수 있다고 좀 보여지고요. 뭐 그런 지금 대주주들의 어떤 자사주 매입권은 기술적인 되돌림은 일정 부분 나올 수 있다라고도 보는 정도로 좀 판단됩니다. 그런데 종목 교체라는 거는 네. 그보다 좀 더 매력적인 엔터주가 있다라는 뜻인지요? 네, 그냥 제가 좀 편하게 보고 있는 종목은 네. 이제 SM으로 인수된 이제 키스트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근데 키스트라는 회사가 최근에 디즈니와 이제 계약을 맺은 공시가 하나 있었습니다. 뭐 구체적인 뭐 내용들은 좀 없었고요. 네. 대신 좀 주가의 위치도 좀 괜찮고요. 뭐 실적적인 측면도 크게 뭐 무리가 없어 보이고 모멘텀도 있기 때문에 그래도 한번 또 시세를 좀 낼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 싶어서 종목 교체로는 키스트를 좀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종목은 좀 단기로 보시는 건가요? 단기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그 엔터 섹터 보게 되면은 뭐 구보 판매량이나 신보 판매량이 예전만큼 못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업황 센티가 아직 그렇게까지 완벽하게 회복되지는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에서 접근이 좀 맞아 보입니다. 네, 대안주로 종목 교체로 키스트를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저희 시청자분들도 이제 YG의 경우에는 배본 상반기에 프로모션 일정이 있다고 하는데 상반기 지나야 좀 움직여주지 않을까요? 라는 의견 주셨고요. 상대적으로 YG 엔터테인먼트의 오늘 소식을 그렇게 크게 화답해 주진 않는 분위기입니다. 그럼 현재 동시효과 구간 한번 보도록 하죠. 코스피는 0.47% 강세에 2,475선 지나고 있습니다. 기관이 2천억 원 넘는 매수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은 강보합에서 간신히 빨간불 켜며 840선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정확한 장마감 지금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오락가락했던 오늘 시장이었습니다. 미증시의 그런 모습과는 좀 다르죠. 하지만 그 와중에도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고 일어나려고 하는 움직임은 지난주 금요일부터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한시름 좀 덜었다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오늘의 정확한 마감 상황 그리고 수급 현황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김태성 본부장님 브리핑해 주시죠. 일단 완전하게 지금 극명한 종목 장세 혹은 이제 이 섹터 장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어제와는 또 다른 오늘이다라고 좀 표현을 드리고 싶은데 어제는 반도체와 2차 전지의 극명한 싸움이었다라고 하면 오늘은 해당 섹터 내 안에서의 종목별로 이제 굉장히 이 변동성이 많았던 그러한 하루가 아니었나라는 의견 한번 들어보면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지금은 시세가 난 종목을 계속 따라갈 것이냐 아니면 조정을 받고 있는 종목을 노려볼 것이냐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뭐 이러지도 저러지도 지금 못한 그러한 시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저는 한 가지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곧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다른 것보다도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인지 아니면 잘 나오지 못하는 기업인지 그걸 기준 삼아 가지고 갈 종목과 혹은 비중을 줄일 종목을 판단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